그 당시 이제 금융사 다 문 닫고 이러면서 사실 그 해외 투자은행들한테 많이 매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 외환은행도 론스타로 넘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투기 자본한테 헐값에 매각했다 이런 논리를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한번 좀 오늘 기회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외환은행 문제는 당시에 이미 코메르츠뱅크라는 독일 은행이 외환은행의 제일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코메르츠뱅크가 국내에서 독일 국내가 본점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큰 투자했던 것들이 물리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자기 지분을 팔기를 원했어요. 그거 하고 외환은행은 IMF가 매각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코메르츠뱅크가 그걸 팔기를 원하고 현대그룹의 주거래 은행이 외환은행이었으니까 현대건설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을 그 주변에는 거의 그러니까 상장회사 평균 부채 비율이 400%를 넘었으니까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평균 업종별로 대충 200% 정도가 기준 비율인데 그 두 배를 넘게 430%가 됐으니까 뭐 전부 재무 구조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모한 문어발식 확장을 한 거죠. 그래갖고 재무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돈이 아까 말한 종금 단자사들이 주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일본은 그 당시 제로 금리 시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제로 금리를 쓰려면 초단기 자금을 쓰는 겁니다. 네. 초단기 자금을 정말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빌려다가 이거를 국내에도 주고 그다음에 동남아에 가서 종금사나 단자사들이 무리하게 장기 그러니까 고리를 받으려니까 장기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2년 3년짜리 20% 30%짜리 고리 대금업을 한 거죠. 돈은 엄청나게 버니까 돈에 욕심이 나서 그 짓을 했는데 태국에서 먼저 위기가 왔거든요. 그렇죠. 바트가 폭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금융회사들이 이게 큰일 나겠다 하고 딱 뉴마니를 끊어버리고 이미 기존 대출 올드마니 리볼빙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회수를 하니까 우리 종금 단자사들이 돈 준 게 전부 장기 자금을 줬으니까 회수할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에는 갚아야 되고 자기는 단기로 빌렸으니까 너무 무모한 경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종금사의 부도가 우리 외환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금사에 돈 줬던 재벌들 그룹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재벌들이 한 재벌이 그 당시 부채 비율이라도 좀 건장하고 그랬으면 재벌 그룹 내 한 기업이 그러면 네. 견뎠을 텐데 평균 비율이 400%가 넘으니까 같이 그 다 연결되어 있는 연안개로 묶여져 있는 배에 한 군데서 불나니까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게 외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환은행도 그 주거래 기업들이 전부 부실해서 쓰러지는 상황이 되니까 재무 구조가 나빠진 데다가 대주주인 코메르츠뱅크가 그걸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을 어떻게 믿고 사냐. 몇 번을 공시를 해도 국내에 살 사람이 없고 해외에도 살 사람이 없는데 우리 금융 관련 법에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게만 팔지 여러 사람 국민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갖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금융 전문가 아닌 기업에 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수했던 회사 금융이 어디더라 그게 시간이 돼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회사가 이게 금융 전문 기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론스타가 이제 부동산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을 벌리다가 좀 무리하게 매각한 게 아니었냐 이랬는데 그 모든 일은 그 외환은행의 주주들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지 정부가 뭐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그동안에 무슨 론스타인가를 투기자본을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하니까요. 제가 사실 그 론스타라는 뭐 투기 자본한테 헐값에 매각했다 이거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제가 사실 그런 논리를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논리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상태까지 안 가도록 경제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이제 그뭐 우리 정부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책임들이죠. 근데 그런 재벌 위주의 그 수출 주도형의 재벌 위주의 소위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 주도 성장 정책을 오랫동안 60년대부터 했는데 80년대쯤 가서는 그 80년대 후반부부터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 바꾸지 못하고 재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보수 세력들과 유착되어서 정경 유착이 되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세력화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힘이 드는 거죠. 그런 상태로 그냥 끌려온 거죠. 결단을 내리고 그걸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외환위기가 온 거고 그거를 DJ 대통령이 과감하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과감하게 IMF와 협의된 대로 수술을 하는 과정이 그게 이제 금융위기 2년 만에 수습한 거죠.